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은혁이라는 변수입니다. 오늘 마은혁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은혁 임명 보류를 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마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설사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보류는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마은혁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것이다. 여야 합의를 또 요구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은혁 이 재판관 후보자 이론적인 그 이념적인 배경에 대해서 뭐 그동안 말이 많았던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마은혁 적절한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재판관들 사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마은혁. 그래서 지금 재판관들이 8인 체제인데 마은혁을 만에 하나 임명하게 될 경우에 해상목 권한대행이 네, 그래 9인 체제 그토록 원한다니 내가 만들어 줄게. 한번 해봐. 그래서 9인 체제로 만들어 주면 그 순간 헌법재판소는 더 복잡해진다. 왜? 마은혁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를 시키는 순간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은혁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소추 그 심판 과정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면 선고 그 공판에 선고 기일에 이제 선고 과정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마은혁이 변론을 한 번 이상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이 재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선고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은혁에 관계없이 기각이 되면 마은혁이고 뭐고 뭐 쓸데없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게임 끝. 그러나 인용 가능성이 간당간당하다고 할 경우에 가령 5대 3이다. 마은혁이 들어오면 6대 3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다 할 경우에는 무리하게 마은혁을 선거에 참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기간이 갱신 절차 때문에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마은혁은 딜레마다, 계륵이다. 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마은혁 변수가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전원 합의 문제입니다. 흔히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전직 대통령 2명에 대한 그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가 있었잖아요. 한 분은 기각, 한 분은 인용이 됐지만 이제 그 문제를 논의를 할 때 항상 소수 의견을 그대로 노출할 것이냐 아니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놓을 것이냐 이제 이게 쟁점이 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의견이 있어서 가령 5대 3, 뭐 6대 2, 4대 4 어떤 경우로 나뉘더라도 4대 4면 소수 의견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5대 3일 경우는 그 이제 적은 숫자가 소수 의견이 되는데 그 소수 의견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론 분열, 그러니까 헌재 선고 이후에도 국론이 더 이제 극렬하게 분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어떻게든 전원 일체 의견을 내는 것이 옳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그 소수 의견을 가진 쪽을 다수 의견을 가진 쪽에서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희가 듣기로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소수 의견이 3분이 있었는데 5명 쪽에서
이 3명 쪽을 끝끝내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에는 전원일치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다. 분명하게 전원일치 의견을 내기 어려운 것이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때 4대4로 갈라지는 것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이번에 전원일치 의견을 낸다고 한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모르겠느냐? 이미 뻔히 드러나 있는 것을 그걸 덮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전원일치했습니다라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수 의견이 됐든 4대4로 갈라치든 반드시 이번에는 소수 의견도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물꼬를 틀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5건이나 됩니다. 지금 탄핵 선추 결론이 다 종결이 되고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지금 함께 진행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도 일정 부분 이제 먼저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뭐 3월 중순께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으나 택도 없다. 오히려 3월 말, 4월 초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그냥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될 대통령 선거는 또다시 뭐 5월이 아니라 장미 대선이 아니라 6월 초여름 대선, 7월 청포도 대선 이렇게 계속 늦어지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대 변수, 마은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오늘 권한쟁의 심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여기 대해서 헌재가 오늘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권한쟁의 심판은 6인 이상이 아니고요.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이제 결론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할지 그래서 마은혁이 재판관에 임명된다고 그래서 재판소가 바로 무슨 일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가 있는 것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두 번째가 전원일치 의견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부분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이번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미 변론을 다 종결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에 다른 탄핵소추에서 이미 변론이 다 종결되고 이제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5건이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 날짜가 3월 중순이 아니라 4월 중순이 되고 5월 중순이 될 가능성까지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최종 변론이 있고 난 뒤에 11일 만에 선고가 있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